키워드로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기대했던 것만큼의 반등이 좀 나오지 않고 있어서 게다가 개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분위기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좀 흐름을 읽어주시죠. 네, 어제 워낙 큰 폭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시는 분들 많았을 것 같고요.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치도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환율이 다시 또 한 11원 30전 하락하면서 1352원대 있는 상태 속에서 외국인들 아직까지 좀 매수하지 않고 있고요. 개인은 거래소, 기관은 코스닥 쪽에 좀 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고용과 관련되어 있는 지표가 조금 둔화됐다고 미국 시장 좀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좀 많다라는 생각들이 팽배한 것 같고요. 다음 주 또 옵션 만기도 있고 다음 주 또 CPI까지 좀 보고자 하는 그런 흐름들도 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낙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낙폭 과대 종목들 2차 전지 섹터에서 좀 반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LNF를 비롯해서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대주전자, 나노신소재 등 해서 음극재, 첨가재 다 대부분이 좀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사마 알루미늄 이런 것들도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바이오 섹터주들도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좀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오늘은 좀 삼천단 제약 좀 반등하는 모습이고 한미약품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만은 반대로 어제 강했던 유한양행 하락하는 모습 오스코텍과 함께 좀 나타나고 있고요. 한올바이오는 장 초반에 급등하다가 지금 다시 급락으로 반전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 상당히 큽니다. 그다음에 특히 또 로봇 관련주도 오늘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면서 장 초반에 따라서 강세 출발했습니다만은 이내 급락세로 돌아서면서 SBB 뉴로메카,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비롯해서 로봇 관련주들 다 급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낙폭과대주들 일부 조금 반등하는 모습들이 있고요. 반도체 쪽에서 칩셋 미디어 강세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하이닉스 강세 보여주면서 HBM 쪽들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STI 좀 반등 보여주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어제 강했지만 오늘은 좀 강보합권에 있습니다. 유진테크도 장 초반 강하다 지금 살짝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선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좀 매우 심리적으로 약해 있습니다. 소비 섹터 특히 더 약합니다. 소비주들 아시다시피 금리 올라가고 장기화되면은 이자 부담 때문에 소비 위축 이런 부분들로 좀 연결이 되면서 화장품 섹터 주들도 그닥 강하지 못하고요. 대형주들 좀 약세 보여주고 오늘 의류주들도 조금 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급락했었던 과징금 여파에 의한 CJ 같은 경우도 오늘은 또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좀 변동성 많이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지금 각계전투 양상이고요. 종목들 보신다라면은 오늘 삼바가 또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방향성을 좀 잡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또 삼바 움직이니까 또 다른 종목들이 안 움직이는 좀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던 건설 기계 섹터주들도 좀 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배당 메리트가 있어서 최근에 강했었던 금융 섹터주들도 눈치 보면서 좀 관망하는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키워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로봇주들이 지금 너무 힘듭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따따상 갈까? 이런 기사들 많이 나왔지만은 지금 더블, 그러니까, 상한 더블이죠. 2배짜리 가격.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따따상은 너무 먼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52,000원 부근, 그러니까 고물가 대비로 딱 100% 정도 오른 가격에서 왔다 갔다 두산 로보틱스 그렇고요. 다른 로봇주들이 급락입니다. 거의 두 자릿수대 급락하는 종목군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도 이 시간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면은 리밸런싱 때문에 다른 종목군들 힘들지 않을까요?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빛과 그림자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로봇주들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들은 좀 막막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점에서 상당히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지난번에 급등하기 전 가격대까지 거의 대부분 회귀한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8월 말부터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 원위치까지 다 내려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레인보우 같은 경우가 아직 그때보다 좀 덜 내려온 상태가 되겠고 나머지들은 거의 다 그 상태로 다 내려온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총 1위를 좀 다투다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랑은 좀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따따상을 바랬다는 건 조금 욕심이 과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좀 적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있어서 26,000원 공모가 지금도 2배 수준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조금 락업이 좀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 매도세 기반으로 해서
고점에서 좀 많이 밀려 내려온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가 어느 정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시총이 좀 맞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두산 로보틱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히려 좀 두산 로보틱스 쪽으로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외 개별 로봇과 관련되는 부품주들이 지금 뭐랄까요? 그동안 좀 버티다가 상장하고 나서 바로 차익실현 매물 나오고 다른 좀 낙폭과대 쪽으로 종목들이 좀 이동을 하면서 수급의 공백 때문에 확 급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그동안 올렸던 부분들이 다 되돌려졌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는 다시 또 발생하는 수준까지 내려왔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로봇 산업 자체가 성장 산업이고 지금 당장 실적을 논할 수 있는 산업은 아닙니다만은 시장이 워낙 지금 좀 불안한 거죠. 금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경기 우려감 이런 부분들 불안하다 보니까 더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종가가 어디서 마감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본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준으로 14만 원대 제대로 잘 유지가 되는지 뭐 로봇 관련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챙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좀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오른 만큼 또 제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가격 메리트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점인데요. 공격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로봇 관련주들은 성장성 그런 부분들 긍정적인 평가 분명히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시장 분위기가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뭐 매수를 하고자 한다라면은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분할로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뭐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손절은 조금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됩니다. 일단은 좀 리바운딩을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필요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그러면 버티는 쪽이 어떤 쪽인가? 어제도 반도체는 시장 대비 괜찮았었죠. 그리고 2차전지 장포 초반부터 저가 매수세 들어올 거다라는 증권사의 뭐 전망 레포트 이런 것들도 있던데 종목별로는 좀 차이가 납니다. 2차전지 전체적으로는 일단 반등하기는 하는데 음봉이 나오는 종목도 있고요. 2차전지 반등세 그 내부에서도 희비는 엇갈림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2차전지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확실히 선물의 흐름이랑 좀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반도체 2차 전지가 오를 때는 또 같이 오르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다른 섹터들이 부각되지 않는다라면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선택은 뭐 낙폭이 과대한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으로의 수급이 맞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다라면은 거의 대부분의 2차 전지 종목들이 기술적으로 고점에서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기술적인 좀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 2차 전지 섹터주들 좀 보실 수가 있겠고 반도체도 지금 하이닉스 기반으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HBM 관련주들이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좀 고사양 쪽에 시장이 좀 집중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좀 기판 관련주들 많이 올랐는데요. 오늘도 일단은 오르다가 지금 약간 밀려있는 상황이지만 선물도 반등하면 같이 따라가니까 이 부분은 챙겨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HBM주들 보신다라면 뭐 한미반도체나 STI 그다음에 어제 보니까 수급이 되게 좋은 종목이 일단 수지 쪽에서 보면 하나 머티리얼즈가 조금 수급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강하기는 한데요. 또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 또 유진테크가 또 나름대로 좀 수급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아무거나 막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공정 재료나 뭐 부품, 소재 이런 쪽들은 약간 좀 뒤로 밀어놓고 지금 시장에 선호하는 고사양, 후공정 뭐 이런 쪽들로 조금 계속 선호도를 좁혀가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당장 실적은 안 좋지만 뭐 디램 가격의 하락세가 지금 둔화됐다, 완화됐다 뭐 이런 기사 보시는 것처럼 3분기를 지나면서 4분기에는 좀 바닥이 좀 이연되긴 했습니다만 잡힐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내년에도 이제 고사양 반도체 쪽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좀 이어진다라는 측면 봐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는 뭐 아시다시피 뭐 정신적 지주가 뭐 이제 에코프로인데요. 에코프로가 지금 80만 원은 일단 좀 안 깨고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가 80만 원 정도가 만약에 혹시라도 깨진다라면은 결국은 뭐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한 5, 60만 원대도 갈 수 있는 상황도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80만 원을 계속 에코프로가 잘 유지해 주는지 좀 보시고요. 기본적으로 에코프로가 안 된다라면은 이제 지금 뭐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고점에서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나마 좀 포스코 홀딩스가 전반적으로는 가장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는 흐름이 뭐 좀 바닥선이 좀 잡혀서 좀 안정돼 있는 흐름이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외에 낙폭과대 뭐 음극재들도
다 기술적인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판매 둔화되는 그런 여파의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오늘 뭐 대주전자나 코스모 화학 뭐 급등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급등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반등만 좀 활용해서 위에 좀 저항대에 다다르게 된다면 2차 전지 종목들도 비중을 조절했다가 다시 또 시장의 안정화를 확인하고 재매수하는 전략을 좀 쓰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키워드 넘어갑니다. 화장품 소비 섹터 약세 지속, 그리고 또 낙폭과대, 제약 바이오들 반등 움직임 나타내는데요. 장 초반에는 이쪽으로도 어제 많이 밀렸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나 싶었는데 금세 좀 힘 빠진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상승이었다가 하락 전환되는 중국 소비 쪽 상당히 많이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기다가 제약 바이오도 좀 전에 유한양행 얘기도 해주셨지만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 삼성 바이오로젝스는 오늘도 괜찮은데 유한양행은 약세 흐름, 제약 바이오 내에서도 종목군이 많이 엇갈리네요. 기준을 좀 잡아주시죠. 네, 지금 뭐 이걸 뭐라고 말하긴 그렇습니다. 지금 그냥 농담처럼 오르면 팔고 빠지면 사고 이거 아니면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테마주들도 뭐 정치 테마주들도 뭐 변동성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로봇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 올라가면 나머지가 빠지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섹터 안에서도 다른 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이 분명히 빠지고 있습니다. 좀 상승장이고 시장의 심리가 좋으면 다 같이 올라가겠습니다만은 반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가 안정이 안 되고 금리가 고금리가 계속 유지될 것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좀 팽배해지다 보니까 소비에 대한 심리가 확 떨어집니다. 이거 이자 부담 늘어나면 소비 당연히 줄 수밖에 없다. 이 심리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주들 좀 최근에 좀 조정이 다시 들어오면서 좀 약간 뭐랄까요? 약간 분위기가 조금 약화됐습니다. 최근에 중국 관련해서 기대감이 상당히 커서 주식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도 좀 맞겠습니다만은 이런 소비에 대한 부담감이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카지노나 면세점 포함해서 지금 화장품, 의류까지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이 중에서 실적이 확실한 종목들은 이번 조정이 기회일 수도 있겠습니다. 소비주들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좀 종목을 좀 다시 잘 해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 금리가 어느 정도 조금 완화되는 흐름들, 미국 제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반등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인해야 되겠고 그래야지만 외국인들도 다시 환차손 우려감을 딛고 또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지금 워낙 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외국인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달러는 강하고 국내 주가는 많이 빠졌으니 지금 들어오면 오히려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게 된다라면 긍정적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들이 관망하고 있다라면은 조금 더 이번 주까지는 좀 변동성을 고려해 보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비주들도 낙폭 과대한 상태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나름대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들은 선별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낙폭 과대주들의 기술적인 반등, 다만 이 기술적인 반등의 한계점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좀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화가 필요하다. 지수가 2,400대 확실하게 지켜주는지 좀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도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간에 좀 낙폭이 컸다라는 점은 분명히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로 금리에 대한 공포감이 너무 주가를 강하게 억눌렀다라는 점에서 아까 뭐 삼바 같은 경우가 강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좀 하락폭이 좀 있는 상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올바이오파머도 갑자기 급락하는 모습이 나온 것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커지고 있는 건 좀 인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뭐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변동성을 조금 활용하시는 트레이딩 단기 전략은 일단 오늘 내일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